작은 서점. AI가 휩쓴 겨울. 뉴스에서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계란 한 판의 가격이 거의 10,000원에 육박한다고 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윤고은의 오믈렛이 달리는 밤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이벤트 업체 팀장인 39살 독신녀 연경에게 어느 날 남자 부하 직원 우준이 문자를 보내오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요. 소설 속에 등장하는 로맨스 푸어라는 단어는 이 팍팍한 연애와 결혼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책에 대한 내용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살펴보고요. 이어서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도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4명의 블루자매 중 셋자가 떠나면서 남은 자매들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삶이 무거운 이들에게 건네는 뜨거운 위로인데요. 저 코코 멜러스의 블루 시스터즈 클레이하우스에서 출간됐습니다. 책 받고 싶은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장유진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작품 얘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윤고은 작가님의 오믈렛이 달리는 밤이라는 단편소설인데요. 부루마블의 평양이 있다면 이라는 소설집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에요. 네. 그 단편집인데 굉장히 얇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요즘 또 텍스트 힙의 시대에 들고 다니면서 읽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게요. 표지도 6편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예쁘네요. 세련된. 네. 딱 그 손에 쥐기 좋은 사이즈의 책. 네. 자, 윤고은 작가님 다른 책 관련 프로그램에 또 DJ 맞아요. 있잖아요. 그 EBS에서 그쵸? 네. 경쟁자? 그 달까지 가다 냈을 때 출연을 했었어요. 그때 받은 사인입니다. 이 책에 받았어요. 그때. 네. 제가 이 책을 워낙 좋아해서 이걸 들고 갔었거든요. 윤고은 작가님 어떤 작가인지 좀 네, 윤고은 작가님은 되게 많은 소설을 쓰셨어요. 그래서 2003년에 대학생일 때 이미 등단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산 대학문학상을 받으면서 소설집으로는 1인용 식탁 알로아, 늙은 차와 히치하이커 이런 많은 작품, 워낙 다작한 작가님이라 다 말씀드리긴 힘든데 장편소설도 무중력 증후군, 해적판을 타고 밤의 여행자들 이런 작품이 유명해요. 그리고 특히 밤의 여행자들이라는 장편소설은 몇 년 전이지 2021년도에 영국 추리작가협회 번역 추리소설 부문 대거상을 수상해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대거상이라는 것이 그 미스터리 문학계, 추리소설 쪽에서는 엄청나게 권위 있는 상이고 한국인으로서는 당연히 최초, 그리고 아시아 작가로서도 굉장히 드물게 수상을 했어서 이 대거상을 받은 작가님이십니다. 밤의 여행자들. 네. 윤고은 작가님이 후배 소설가들에게 뭐 엄청나게 선구적 역할을 한 분이라면서요. 막 다들 이렇게 고마워하는 존재라는데 뭐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작가들이 약간 마음에 빚을 지니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소설가의 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울의 그 명동 근처에 호텔이 있거든요. 명동 완전 중심가에. 거기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랑 같이 협업을 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네. 선정이 되면 네. 내가 원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세 달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방을 줘요. 소설가의 방. 호텔 방을 줍니다. 방만 서울 주면 한복판에. 그럼 서울 한복판 호텔방 그 하루에 얼마나 비싸요. 예. 근데 그거를 되게 장기로 방을 주고 방만 주는 게 아니에요. 식사까지 줘요. 그 기간 내내. 진짜 무료로요? 네. 그래서 거기 사실 그래서 저도 신청을 해서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그 호텔 문에 네. 소설가의 방이라고 딱 써 있어요. 어머. 그리고 이곳은 장류진 소설가가 집필하고 있는 방입니다. 네.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할리우드의 유명 뭐 시나리오 작가나 아니면은 진짜 뭐 세계적인 작가들이 뭐 호텔에서 막 작업하고 네. 뭐 네.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유능한 시나리오 작가를 감독이 네, 호텔에 네. 넣어놓고 너 여기서 네, 네, 글만 네. 써. 다 해줄 테니까. 그런 내가 느낌을. 거장이 된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근데 예. 이 프로그램이 사실상 윤고은 작가님이 만드셨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윤고은 작가님이 그 대학생 때 등단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창과 나왔으면은 그 친구들끼리 다 연말에 신춘문예를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춘문예가 1월 1일에 네. 주요 일간지 신문에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이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소설을 쓰는 습작생들이나 네. 문창과 그런 분위기가 한 10월부터 웅성웅성해요. 약간 그런 묘한 분위기가 이번에 누가 될까? 뭐 네, 약간 그쵸. 이제 서로 이제 어떤 냈어 안 냈어? 견제하는 분위기. 그럴 수도 있죠. 사실 네. 되기는 너무 힘든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준비해 안 하는 척하지만 네. 열심히 써서 내고 싶고. 아니 신춘문예에 당선되려면 몇 월에 마감이에요, 그게? 저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발표가 딱 크리스마스 즈음에 나요. 그군요. 특히 네. 크리스마스 즈음에는 네, 네. 이 미치는 거예요. 전화가 안 오니까. 예. 나 크리스마스 지나면 포기해라. 막 이런 것도 있고. 그 약간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취준생 같은 느낌들 그렇겠네요. 비슷하죠. 연말이. 그렇지만 또 이게 또 더 극적으로 느껴지는 게 1월 1일에 네. 새해를 기분 좋게 맞아야 되는데 떨어진 게 확실하잖아요. 1월 1일까지 연락 안 왔으면 딱 신문을 보면서 내가 아니고 다른 게 됐구나. 저는 이거 경험이 있는 게 우리 동료 중에 이상엽 아나운서라고 있어요. 네네네. 이제 시인 등단하려고 이제 신춘문예 이제 그 연락을 기다리는데 우리 다 같이 그때 뭐 한 열댓 명이 이렇게 카페에서 탕도닥거리고 이제 뭐 일이 있어서 놀고 있는데 그 전화를 거기서 현장에서 받은 거예요. 근데 거의 막 그 친구 울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럼 무조건 울죠. 그렇죠. 네. 그 정도 느낌인 그 거잖아요. 정도죠. 내 대학 입학하고보다 지금 너무 좋다고. 당연하죠. 그래서 그때 막 우리가 바로 카페에서 바로 이제 술집으로 이동해서 축하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너무 엄청 신기하네. 그 등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 네, 신춘문예. 그렇죠. 예,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와. 우리가 지금 윤고은 작가 얘기하다가 네. 네. 그런데 신춘문예까지 지금 흘러갔습니다. 네. 아무튼 윤고은 작가님 대학생 때. 소설가의 방 맞아요. 소설가의 네. 방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윤고은 작가님이 그 문창과 대학생 때 연말에 친구들끼리 우리 신춘문예 준비하자 네. 하면서 우리 돈 모아가지고 어린 학생들끼리 호텔 잡아서 거기서 막 쓰지 않을까. 네. 또 호텔 방에서 글 쓴다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네.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네. 그 연말 즈음에 호텔을 잡았대요. 음. 너무 귀엽잖아요. 왜냐하면 동국대가 그 충무로 명동 맞아요. 이쪽에 가깝네요.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귀여운 에피소드를 그 소설가들은 뭐 소설만 쓰는 게 아니라 가끔 잡지 같은 데다가 짧은 에세이도 청탁받아 쓰거든요. 거기다 내신 거예요. 작가가 되고 나서 이런 네. 일이 있었다. 근데 그거를 또 호텔 대표가 본 거죠. 아. 얼마나 귀여워요. 네. 얼마나 그리고 의미 있어요. 우리 호텔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신춘문예 준비를 했다고? 이거를 정말로 프로그램으로 만들까? 그래서 실제로 윤고은 작가님이랑 컨택을 해서 네. 소설가들이 진짜 이런 집필실 공간이 필요하구나. 뭐 단기적으로라도. 윤고은 작가님이 거의 뭐 기획에 참여하신 것처럼 된 거죠. 그래서 만들었고 지금까지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설가의 방 이렇게 내주시면 조금 책상이 좀 크거나 좀 그래요. 사실 호텔방의 책상이 이렇게 편하지가 않거든요. 맞아. 그래서 사실 제가 들어갔을 때 제가 들어가자마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2달이었는데 사실 한 달 만에 저는 불안해가지고 나오긴 했어요. 네, 그때 네. 아직 외국인들이 막 호텔에 올 때라. 예. 근데 어쨌든 가면 좋은 점이 프린터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뽑아보면서 할 수 있고. 정말 엄청난 배려네요. 재밌는 또 이 세계를 또 소개받았네요. 대표님이 굉장히 이쪽으로 관심도 네. 있으시고 좋은 일 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네, 윤고은 작가 덕분에 네. 우리 후배 소설가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이었고. 자, 오늘 이 작품 왜 픽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또 연말이잖아요. 네. 12월이고 제가 연말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 떠올리는 그 한국 대표 단편 소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예요. 딱 뭔가 크리스마스 느낌도 살짝 있고 네. 연말 느낌 있고 그래서 이 작품이 생각나서 네. 가져왔습니다. 딱 요즘 시기에 어울리는 작품이에요. 어떤 내용이죠? AI가 휩쓴 겨울이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 AI가 그래서 저도요. 한 네. 중간까지 그 인공지능 AI인 줄 알고 뭔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조류독감 AI였어요. 네, 그죠? 이게 요즘 이게 좀 출판된 지 네. 조금 된 네. 소설이에요. 요즘 그래서 너무 AI 얘기를 많이 해서 맞아요. 순간 헷갈렸어요. 사실 AI는 예전에는 조류독감으로 맞아요. 쓰였어요. 그쵸. AI가 휩쓸어가지고 계란 한 판의 가격이 뭐 거의 10,000원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올랐다는. 그래서 뭐 계란말이 같은 것만 너무 사치고 네. 백반 같은데 계란말이 같은 게 종적을 감추고 이런 식의 표현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단지 계란을 마음껏 먹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가 공세올 계단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지금 계란이 완전히 종적을 감춘 이런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 이벤트 회사에 다니는 영경이 목고지를 간다고 이 회사 MT를 가는데 네. 계란을 막 협찬씩 받고 보통 양주 협찬 받고 뭐 술 협찬 받고 이러는데 맞아요. 계란 협찬 받고 가죠. 네, 그래서 대표가 막 계란을 막 4판이나 줬다고 네. 이러면서 그 가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영경이라는 친구는 이 이벤트 회사에서 되게 초창기 멤버고 그래서 대표한테 되게 신뢰받는 직원이죠. 그 여기서 우준이라는 부하 직원을 만나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벤트냐면 진짜 그 오프라인 이벤트 하는 그런 업체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바쁘게 활동하는 때가 요런 12월 이때인 거죠. 제일 바쁠 때가 네. 크리스마스 때고 네. 이 회사의 대표적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산타의 가가호호 서비스. 그래서 옷을 정말 산타처럼 다 입고 신청받은 집에 신청받은 네. 그 선물을 배달을 해주는 그런 엄청나게 바쁜 시기죠. 그런 시기에 이제 대성리로 대성리는 또 MT의 성지니까. MT 성지죠. 네. 갔는데 이제 우준이라는 직원, 부하 직원이 이제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영경으로서 껄끄럽기도 하고 의외인 게 그 우준이 사실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수리를 한 거죠. 이 MT로 오기 직전에 이 회사의 가장 히트 상품인 산타의 가가호호 서비스를 하러 우준이랑 같이 팀을 이뤄서 간 거예요. 쉽지가 않죠. 왜냐면은 가서 신청한 대로 배달한 것처럼 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든지 뭐 알고 보니까 그 연인이 신청을 했는데 뭐 싸워가지고 문 안 열어준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일들을 막 겪고 가다가 이제 다 끝내고 이제 완전히 기진맥진해진 상태에서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이제 집을 돌아오는 길에 그 우준이라는 남자 직원이 이제 집까지 영경을 데려다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수석에서 이제 약간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누가 막 손을 막 흔들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데 그냥 가자 그랬는데 또 그 우준이라는 친구가 딱 세워요. 뭔가 범죄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떤 할머니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자라고 했는데 그 왜 멈췄냐면 우리 산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남들한테 선물을 주고 연말에 이런 산타 옷을 입고 있는데 멈출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영경이 아니 우리 어차피 지금 퇴근 중인데 산타 일은 끝났다. 그러면 퇴근 중이니까 자유로운 거네요.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굳이 차창을 내려요. 네. 할머니 히치하이킹에 이제 응해준 거잖아요. 네네. 네. 너무 화가 나서 영경이 그러면은 너는 할머니 모셔다 드리고 가라. 나는 갈 거다. 그리고 조수석 문을 벌컥 열고 내렸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너무 고마워요 이러면서 인사하려고 내린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너무 머쓱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같이 타게 된 거예요.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1시간이나 할머니네 집에 갑니다. 그래서 가서 할머니 내려다 드려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라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는데 영경은 가고 싶지만 우준이라는 이 친구가 또 기다릴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조수석에서 이제 짜증나서 눈을 감고 있는데
할머니가 그 집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쟁반을 들고 내려와요. 쟁반을 들고 할머니니까 이제 난간을 잡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계란 프라이 2개가 딱 있는 거예요. 우유랑.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계란이 너무 귀한 시절이니까. 맞아요. 네. 고마워서 네. 젊은이들 계란 먹고 가.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계란 프라이가 딱 나오는 장면이 너무 인상이 깊어서.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짧지만 살짝 낭독을 할게요. 네. 이 주인공 영경과 뭔가 이렇게 썸남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 우준의 에피소드 하나인 거잖아요. 네, 원래 이런 관계가 또 이 로맨틱 코미디 같은 네. 그런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이런 말 있잖아요. 현관에서 시작하는 관계가 더 맛있다. 처음에 막 쟤 왜 저래 이러면서 살짝 짜증나는 면이 있다가 네. 어느 순간 요런 하나 둘 기억들이 축적이 되면서 이제 네. 사랑의 마음도 커지는 거죠. 전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 기억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그냥 쳐들어오듯이 네. 그 기억이 온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좋아서 사실 저는 이 소설을 읽은 지 꽤 몇 년이 됐죠. 네. 원래 저는 계란 프라이를 뭐 밥이랑 먹거나 네. 그렇게 먹었는데 이거를 읽은 다음부터는 정말 계란 프라이를 우유랑 먹게 됐어요. 아, 진짜로요? 이 장면을 이게 읽은 계기가 이후로. 됐어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요거를 읽을 때 약간 헉! 이랬어요. 그러니까 별게 아닌데 네. 할머니가 네. 내가 지금 별로 좋은 마음을 갖지 않고 있었는데 계단을 내려오면서 후라이 2개를 해가지고 내려온 게 아, 너무 귀엽고 장유진 좋은 작가님의 또 어떤 인생 한 컷처럼 이렇게 남은 그런 부분이었군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들은 별로 이렇게 전 사실 그게 왜? 이럴 수 저는 약간 있는데. 이 부분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낭독해 주시지 했는데 그게 누가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데 누구에게는 정말 가슴 깊이 이렇게 박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네. 자, 사실 영경이라는 이 주인공은 지금 39이었나요? 네, 나이도 이제 제법 있고. 어딜 가면은 왜 결혼 안 하냐. 독신이고, 그러니까 그 얘기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고, 심지어 그 지금 얘기한 그 남자는 이 영경한테, 저는 그 문자를 잘못 보냈는데, 네. 영경을 로맨스 푸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맞아. 그 부분도 얘기를 했어야 그게 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문자를 그럴 때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최원정 아나운서님에 대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네네네네. 머릿속에 최원정 아나운서가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 그런 얘기 일 많아요.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보내버리는 네네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신뢰해요. 남이 남한테 얘기하는 걸 내가 본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영경이 이제 이영경입니다. 그래서 로맨스 푸어? 이 팀장이 잘 알지 않을까요? 네.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낸다는 걸 정말 이 팀장한테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또 이 우준이란 친구도 되게 캐릭터가 있어요. 아, 잘못 보냈다. 그럼 뭐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데, 근데 그 메시지는 진심이라고. 그래서, 와, 안 그래도 지금 동네 단골 뭐 마사지 샵 가면 마사지 원장님이 마사지는 잘해주는데 알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의 서비스는 너무 좋아. 그래서 말이 계속 많아? 다니고 싶은데 자꾸 결혼을 왜 안 하냐. 그러니까 너 나이 무슨, 많지 않냐. 이러다가 인류가 망한다는 둥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우준이라는 연하남인 거죠. 한테 그런 문자까지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사표를 냈습니다. 같이 일하는데. 네. 근데 이제 같이 MT에서 그 마지막 밤을 둘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되게 특이해요. 사표까지 냈는데 네. 굳이 연말 MT까지 따라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좀 늦게 갔잖아요. 근데 보통 대성리 같은 데 가면은 딱 그 MT용 펜션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랑의 드럼통 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드럼통 같은 식탁 대신 약간 드럼통 같이 네. 생긴 데 앉아서 고기를 굽잖아요. 근데 자기가 앉은 자리가 그 우리 회사 MT 자리가 아니라 다른 어떤 모임 MT 자리에 더 가까운 자리인 거죠. 네. 그런데 사랑의 드럼통이 5번 드럼통인데 거기에 앉아서 술을 마신 남녀는 커플이 되더라. 또 이런 소문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했는데 딱 그 영경이랑 우준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때부터 사실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야구장에서도 갑자기 키스캠이 찍히면 괜히 더 마음이 생기고 그때부터 약간 이 둘이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점점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의 기류들이 좀 나와요. 그 나오다가
우준이 자기가 오믈렛을 해준다고 해요. 네. 내일 뭐 먹을까? 뭐 숙취 해소용으로 뭐 먹을까 하다가 오믈렛 어때요? 하는데 지금 계란이 품귀 현상인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믈렛이 계란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계란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사실상. 뭐 오믈렛이 왜? 그랬더니 우준이 오믈렛의 어원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믈렛의 어원이 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러게 오믈렛도 사실은 어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말 빠른 남자라는 감탄에서 시작되었다는 거래요. 그래서 허기진 왕한테 네. 지금 왕이 너무 허기지시다. 재빨리 계란 요리를 만들어다 라고 했는데 정말 빠른 남자가 오믈렛을 만들어서 드렸고 그래서 왕이 감탄을 했다. 자기는 그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만큼 간단하게 빨리 만들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이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다가 이제 영경이 퇴사하잖아요. 그래서 하와이에 간다고 했거든요. 언제 가냐. 뭐 2달 뒤에 간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왜 하와이를 선택을 했냐. 그랬더니 그 섬이 계속 늘어난다고 해요. 아주 젊은 땅이다, 하와이가. 네. 계속 생긴다는 걸 세포가 계속 생성되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영경의 머릿속에 예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일부러 찾아갔던 오믈렛 맛집이 막 떠올라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기억이 뭘까요? 어느 날의 희미한 새벽 캐럴. 계란 프라이가 있던 그 밤에 이제 떠올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둘이 이제 대화들을 나누다가 그 어떤 사랑이 샘솟는 그 장면 마지막으로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여기 밑줄 싹 그었거든요. 너무 좋죠. 영경은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처음부터 기대치를 낮추거나 아예 휘말리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영경을 지탱해온 어떤 룰이었다. 근데 누군가가 다가온다면 차라리 불시에 자신의 삶을 급습하는 방식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구절이 사실 지금 이 여자 주인공은 로맨스 푸어라고 할 정도로 평판이 날 정도로 그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사람인데 맞아요. 근데 이 속에는 은근 그 로맨스의 공식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여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뚜벅뚜벅 그 사랑이 막 조여오는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산타 서비스 끝내고 가다가 할머니 만났을 때 네. 아니 그렇게까지 연말인데 할머니 좀 해주겠다고 영경이 너무 짜증을 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고 그러니까 뭔가 일부러 이 회사 남자 부하 직원이랑 같이 차 타고 가는데 그냥 사적으로 일은 하고 싶지 않고 엮이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얘 어차피 뭐 퇴사하는데 내가 뭐 얘랑 뭐 어떻게 뭐 관계를 맺을 것도 아니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우준이 하와이 간다 그러니까 아마 나도 그러면 속으로 막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나도 하와이 비행기표 끊어보고 한번 저 우준이 있는 하와이 한번 놀러 가볼까? 네. 근데 영경 인생에서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멀리뛰기가 될 수도 있었다. 여러모로 지금 이 순간 오믈렛은 은유가 있는 음식이었다. 막 사랑이 막 지금 막 없던 사랑이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근데 그 끝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 알겠습니다. 끝이 정말 압권이거든요. 저는 야 이분 사실 그 어떤 사랑이 싹 트는 그 과정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너무 뻔한 맞아요. 그 어떤 스토리라고 느껴졌는데 와 이렇게 끝내? 이 소설을? 하는 그 한 방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오믈렛을 사실 그 오믈렛을 여러분들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니까 먹고 싶다, 이게 또 청취 또 보지 않고 소리로만 듣는 매체의 장점인데 우리가 계속 오믈렛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믈렛이라는 그 단어를 발음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오믈렛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되게 기분 좋잖아요. 몽클몽클하니 둥글둥글한 오믈렛. 예. 그리고 막 끝에는 뾰족하고 럭비공처럼 생겼잖아요. 맞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맞아요. 그 럭비공처럼 생겼다는 것도 나는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나중에 알았거든요. 네. 이게 통통하고 그리고 따뜻한 온도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오믈렛이라는 어떤 시각적 이미지를 계속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 오믈렛을 같이 만들면 이게 되게 생각보다 에로틱한 무드가 있다라고 이제 영경이 생각을 하면서 이 우준이란 아이는 연하남은 저 너무 혼자 이제 로맨스에 젖었나요? 또 유부녀여가지고 이런 설레는 스토리가 나오면 곧 실업자가 되겠고 가끔 현실 파악 안 되는 말도 하고 하지만
내가 우준을 다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영경을 흔들었다. 그리고 만약에 시차가 다른 도시, 하와이겠죠? 그래서 우준을 만난다면 어떻게 느껴질지 궁금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면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꼭 우리 독자분들께서 확인을 책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마지막 장면 읽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소설이고 네.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입니다. 이거를 맞추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라디오 퀴즈 정말 내드리고 싶을 정도. 아까 그 오믈렛의 어원 같은 것도 좀 잘 떠올려보고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상상에 좀 맡기도록 하고요. 네. 아이고 입이 간질간질하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캐롤을 하나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좋아요. 네, 딱 좋아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슈앤힘의 크리스마스 위시 골라왔습니다. 아, 좋아요. 예쁘게 끝난다. 그렇죠. 오믈렛과 캐롤 좋습니다. 장유진의 책갈피, 윤고은 작가의 단편집, 블루마블의 평양이 있다면 중에서 오믈렛이 달리는 밤 함께 했습니다. 장유진 작가님과는 다음 주에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erry Christmas. 작은 서점. 요즘 서점에는 어떤 책이 나오고 있을까요? 작은 서점 그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교보문고 온라인 서점 구한회 MD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구한회 MD입니다. 네, 구한회 작가님. 아이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내셨어요. 제목 독서를 영업합니다. 주변 반응이 어때요? 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많이 들은 말이 바쁜데 언제 썼냐. 우리도 그 얘기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들은 말은 책이 몇 쪽이냐 물어보는 분이 많더라고요. 왜 그건 물어보죠? 그러니까 한 50쪽 써서 출간하고 책 냈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불신의 눈초리를 보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원래 중요한 거를 다 끝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곧 제 책이 나옵니다 하니까 언제요? 라고 물어봐서 다음 주에요 라고 했더니 다 놀라기도 하고 재미있어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기획을 오랫동안 하시고 준비를 했다가 그냥 마지막에 빵 터트리신 거였군요. 서프라이즈 이런 네, 느낌으로. 맞습니다. 네. 아니 또 이제 그 영업을 한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왜 이렇게 책 제목은 왜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냥 저는 처음부터 독서 그리고 영업 이 두 단어는 제목에 꼭 넣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부제가 온라인 서점 MD의 읽고 파는 이야기거든요. 제목도 그렇고 부제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투도 그렇고 그냥 딱 나 같은 책을 썼다 이런 느낌으로 좀 가장 솔직하게 풀어낸 책입니다. 네. 독서를 영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MD라는 직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도서 시장의 어떤 이제 추이, 흐름 이런 거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들 읽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의 책으로 이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렬한 빨간색 표지의 책을 가져오셨어요. 책이 요즘은 점점 책이 너무 예뻐서 눈길이 한 번씩 더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평범한 책 한 권, 독특한 책 한 권 이렇게 가져오는 편인데 오늘은 좀 독특한 책에 해당하고요. 오늘 준비한 책은 노웨이브 출판사에서 나온 로크 200입니다. 참여한 저자가 정말 많은데요. 음악평론가, 뮤지션, 라디오 PD 이렇게 33명의 음악 전문가가 한국의 록 명반 200장을 선정한 책입니다. 우리 락 명반 베스트 200 가이드 이런 거군요. 근데 우리가 락 혹은 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표기할 때도 왜 로크 200이라고 한 거예요? 책의 처음에 발행인의 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선정된 결과 중에서 그 최상위권에 오른 음반 중에 1974년 작품 신중현과 엽전들 1집이 있습니다. 이 앨범의 내지 소개글에서 당시 음악평론가 최경식이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고 합니다. 한국의 로크 뮤직은 있었던가? 한국의 로크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 표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제목을 록
200이 아니라 로크 200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쓰니까 더 예스럽고 약간 그러네요. 초창기 한국적인 느낌도 나서요. 한국 록을 결산하는 데 있어서 잘 어울리는 제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책이 나올 때는 뭐 30주년, 50주년 뭐 락 음악과 관련돼서 뭐 기념일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뭐 200 하니까요. 뭐 그 기념비적인 무슨 책 이런 느낌이어야 될 텐데 어떤 계기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아직 이런 목록이 없으니까 만든 겁니다. 네네. 그 대표 저자인 김두한 음악 전문 기자가 머리말에서 한 말인데요. 외국의 그 영국, 미국, 일본 같은 록 음악 강국은 음악 전문 잡지가 정말 많습니다. 네. 락 전문 잡지도 많고요. 자연스럽게 각 매체가 뽑은 최고의 록 앨범 목록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롤링스톤 선정 역대 명반 500선 뭐 이런 거 말씀이시군요. 예. 네. 그런데 외국에서 나온 이런 목록들을 비교해 보면요. 예. 어떤 잡지는 어떤 앨범을 막 1위로 올려놨는데 네. 다른 잡지는 그걸 되게 하위권에 놓거나 아예 제외하기도 해요. 네.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뽑고 저기는 저렇게 뽑았나. 선정 기준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하는 관점에서 과정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확인하고 어떤 음악이 좋은 음악인가 토론회장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이런 음악 전문 잡지가 많지가 않아요. 따라서 이런 목록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없다면은 그럼 만들어보자 하고 작업을 시작한 것이 2024년 봄이었다고 합니다. 꽤 그래도 한 1년 이상 그 작업을 시작한 후에 나온 책이네요. 이런 명반 목록이 나온 건 이게 지금 처음이란 얘기예요. 사실 좀 비슷한 류의 뭐 한두 개 정도는 예전에도 있었을 법한데 말이죠. 비슷한 작업이 몇 번 있기는 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8년에 음원 사이트 멜론, 출판사 테림스코어, 언론사 한겨레가 공동 기획하고 발표한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이었고요. 네네, 그런 거요. 맞아요. 그전에는 1998년에도 음악 잡지 서브가 한국 대중음악사 100대 명반을 뽑은 적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락 음악이 아니라 그냥 대중음악 전반을 다룬 거잖아요. 조금 좀 더 큰 범위의 그 리스트는 있었는데 락은 없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게 이번에 처음 나온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목록을 보면요. 예. 꼭 들어가는 앨범이 네.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가 들어가야죠. 1위 아니면 2위 이렇게 들어가야죠. 네. 높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앨범을 비롯해서 힙합이나 뭐 R&B, 아이돌 음악, 댄스 이렇게 록 장르가 아닌 음반은 모두 제외한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게다가 명반 50, 명반 100이 아니라 200장으로 네. 굉장히 방대한 선정을 한 것도 의미가 크고요. 그러니까 200장이나 어떻게 선정을 했을까 좀 궁금해지는데 게다가 뭐 200장을 뽑은 다음에 1부터 이제 200위까지 순위도 매겨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거 쉬운 작업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 중 하나가 예. 이 선정 과정을 설명한 부분이었거든요. 우선 참여한 분들에게 각자가 생각하는 한국 록 명반을 100장씩 뽑아달라고 했대요. 예. 33명이 각각 100장씩 뽑았으니까 우선 1차 후보가 굉장히 많이 쌓였겠죠. 1차 후보는 그래서 몇 장이나 모인 거예요? 중복을 제외하고 모두 900장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네. 그리고 네. 이 900장 목록을 네. 다시 한번 전체 참가자에게 뿌리면서요. 이번에는 이 900장 중에서 여기서도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앨범을 다시 100장을 뽑아달라. 그런데 그 100장도 10구간으로 나눠서요. 네. 가장 뛰어난 10장, 그 다음으로 뛰어난 10장, 네. 이렇게 나눠서 10점부터 1점까지 구간별로 점수를 부여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모두 집계해서 최종 목록을 완성한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쳤고 뭔가 선정 작업도 그만큼 이제 공정하게 이루어졌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예. 매우 흥미로운 방식이어서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저희 출판계에서도 한국 소설 관련해서 진짜로. 같은 네. 100선을 뽑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아직은 없고요. 있더라도 그냥 한 명이 뭐 10권씩 뽑아서 그냥 네. 단순하게 매긴 그런 네. 목록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혹시
하시는 분이 없으면은 네. 제가 한번 해볼까? MD 또 한번 책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 그런가요? 네, 뭐 이왕 내친 김에 계속 한번 해보죠. 이렇게 즉흥적으로 출간 기획을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왜 없었는지 너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꼭 필요한 책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이제 책에서 뽑은 음반 얘기를 좀 해볼 차례인데 200장이나 되는데 어떤 음악을 소개하고 있죠? 음반이 너무 많아서 저도 뭘 소개하지 고민이 됐는데요.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테마만 짧게 말씀드리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밴드 붐의 젊은 주역들입니다. 요즘 록 마니아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 밴드 음악 열풍을 이끌고 있는 팀이 있는데요. 떠오르시는 팀이 몇 개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대세 밴드라고 불리는데 실리카겔은 정규 1집과 2집이 모두 200위 안에 포함되었고요. 네. 그리고 그룹 잔나비는 메가히트작 전설을 89위에 그리고 황소윤이 이끄는 그룹 새소년은 여름깃을 94위에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좀 최근 2010년대 이후에 활동을 시작한 신진 밴드들이 많이 포함돼 있네요. 다양한 요즘 음악까지도 만날 수 있는 책이 있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네. 한국 인디 1세대입니다. 네네. 혹시 한국 록 음악을 전혀 안 들으시거나 모르시더라도 네. 이름은 대부분 아시는 유명 밴드가 몇 팀 있습니다. 네.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 인디록의 출발을 알린 크라잉넛, 노브레인, 델리 스파이스, 언니 네이발관, 3호선 버터플라이 같은 밴드인데요. 네. 이들의 앨범도 당연히 선정 목록에 여러 장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고요. 이들보다 조금 뒤에 나온 인디 2세대 초기의 밴드들, 그러니까 검정치마, 국카스텐, 장기화와 얼굴들, 브로콜리 너마저 이런 밴드들도 여러 장의 대표작을 목록에 올렸습니다. 자, 그럼 또 세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지금까지는 네. 이 밴드가 선정됐구나. 선정될 만한 밴드가 다 되었네.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제가 책을 읽다가 눈에 띈 부분인데 예? 이 음반도 뽑히다니 예외적인 즐거움을 준 선정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선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고요. 네. 약간 의외인데 의외인 만큼 재미도 있고 네. 그리고 신선하기도 한 그런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외고 신선한 그 선택이 도대체 어떤 음반이었어요? 첫 번째는 네. 서태지와 아이들 3집입니다. 3집이요? 네. 그게 뭐가 있는 곡이죠? 그 발해를 꿈꾸며. 맞아요. 교실이대요. 네. 저도 이 책을 예술 MD가 알려줘서 네. 서로 베스트 10 목록을 한번 뽑아봤거든요. 네. 교환을 했는데 저도 이 서태지와 아이들 3집을 넣었었어요. 네. 그래서 분명 록이랑 메탈 사운드가 있는 앨범이긴 하지만 혹시 너무 슈퍼스타라서 대중가요에 이 목록에 없지는 않을까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56위라는 꽤 높은 순위로 랭크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팀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그 솔로 가수 이소라의 6집 눈썹달이 135위에 선정된 것도 그러니까 놀랍기도 하고 많이 반가웠습니다. 바람이 분다 아시죠? 네. 그 유명한 노래가 들어있는 앨범인데요. 네. 이 앨범에 그 록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락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에도 약간 들어가 있고 그 다른 수록곡들 중에 정말 확연하게 좀 그 기타와 베이스, 드럼 사운드를 바탕으로 한 락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하지만 저는 이게 락 음반이라고는 지금까지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기준이 조금 모호하네요. 락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 책의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장르 구분을 너무 엄격하게 하지 않고요. 너는 락이다, 너는 락이 아니다. 네, 예. 이렇게 너무 엄격하게 한 게 아니라 록이 바탕에 깔려 있기만 하다면 폭넓게 다 포함해서 한번 감상해 보시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좀 선정의 유연함이 돋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는 책입니다. 선정의 유연함이 있었다. 자, 최상위권 순위도 궁금한데요. 네. 네,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 네. 최고의 톱10입니다. 가요 톱10 하듯이. 네. 그렇죠. 네. 10장이 남았는데 10위부터 6위까지는 제목만 빠르게 훑어볼게요. 네, 이거 얘기 막 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첫 번째로 3호선 버터플라이의 드림토크가 10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9위는요. 한국 록에 대부하면 신중현 님이잖아요. 네. 신중현 님의 차남, 신윤철이 이끈 밴드 서울전자음악단의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가 9위를 차지했고요. 다음은 방금 말씀드렸던 인디 1세대 밴드의 앨범인데요. 8위는
언니 네이발간의 5집 가장 보통의 존재가 그리고 7위는 노이즈 가든의 1집 노이즈 가든이 차지했습니다. 네. 다음 6위는 드디어 고전의 차례입니다. 3인조 밴드 산울림이 1977년에 내놓은 1집 산울림 새 노래의 모음인데요. 아니 벌써,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등 불멸의 명곡이 다수 포함된 전설적인 음반입니다. 이제 마지막 5장이 남았는데요. 네. 잠깐 시간 드릴게요. 그 5위 안에 이 아티스트는 꼭 들어갔을 것 같다. 생각나는 밴드 있으신가요? 송골매? 송골매. 조용필? 저 왜 다 옛날 세대구나. 네, 그 정도?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뭐 그 정도요? 네. 네. 송골매 락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조용필님 네. 모두 그 여러 앨범이 200위 안에 들어있는데요. 네. 어디 5위 안에 들어있나 한번 네, 확인해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5위는 1997년에 나온 델리 스파이스의 데뷔 앨범입니다.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가면인데요. 역시 가장 유명한 곡은 차우차우 아무리 애를 쓰고 막아보려 해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네. 매우 긴 제목의 노래입니다. 네. 이게 가사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그 노래 제목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 앨범은 한국 인디 음악 씬에서도 그 모던록이라는 장르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린 앨범인데요. 바로 이어지는 4위는 시기적으로는 델리 스파이스와 비슷하게 나왔지만 네. 음악 장르로는 확연히 다른 펑크록 분야의 앨범입니다. 그 밴드 노브레인 아시죠? 네네. 노브레인이 2000년에 발표한 정규 1집 청년폭도 맹진가입니다. 네. 책에서는 이 앨범을 한국 펑크록의 명실상부한 금자탑, 조선 펑크의 완성작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데뷔작인데도 무려 그 더블 앨범, 2장의 앨범으로 발매되었던 굉장한 대작 지향 앨범이기도 합니다. 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책 넘기면서 신나실 것 같아요. 이제 딱 그 3장이 남았네요. 탑 3? 네. 네, 한번 볼까요? 과연 송골배님, 두구두구두구. 조용필님이 오늘 무슨 우리 포함되었을까? 가요 톱10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네. 책 소개입니다. 지금 여러분. 네. 마지막 3장 남았는데요. 말 그대로 한국 록음악의 전설 3인방이 하나씩 남았습니다. 예. 3위는 1978년에 나온 산울림 제2집입니다. 그쵸, 산울림이 있어야죠. 그렇죠. 네. 원래 이런 리스트에서는 산울림의 1집이 보통 순위가 가장 높거든요. 근데 이 책은 2집을 최고작으로 꼽은 점이 특별합니다. 네. 더 파격적이고 더 문학적인 노래가 많이 담겨 있어서라고 이유를 설명하고요. 바로 이어서 2위를 말씀드리면요. 신중현과 엽전들 1집입니다. 네. 그 모르는 사람이 없는 노래 하면 미인 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미인을 수록한 기념비적인 음반이고요. 당시에 한국적 록음악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한편 대중적으로도 압도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1위 얘기해도 돼요? 왜 스포일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네. 여기서 1위는 책을 읽고 확인하세요라고 하면은 맞아요. 엄청난 비판을 받겠죠? 맞아요. 이게 사실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과정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 자, 1위 얘기해 주시죠. 네. 네. 두구두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두구두구두구 해드릴게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1위는 1985년에 나온 그룹 들국화의 데뷔 앨범입니다. 들국화였군요. 네. 한국 대중음악 전체로 놓고 봐도 아니면 장르를 록으로 한정해 놓고 봐도 항상 1위나 2위에 꼽히는 단골 손님인데요. 네. 이거 예상하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저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가요? 네. 이렇게 네. 말하는 분도 계시긴 한데 역시 이런 집계를 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명반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들국화 1집 행진도 있고 그것만이 내 세상 매일 그대와 뭐 너무 유명하죠 진짜.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1위 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앨범에 대해서는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얼마나 뛰어난 음반이다. 근데 책에서 평가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읽어보면요. 네. 전인권의 폭발하는 야생적 보컬, 최성원과 조덕환의 섬세한 작곡, 허성훈의 감각적인 피아노 연주가 만나고 여기에 아직 정식 멤버가 아니던 최구희의 기타 및 주창권의 드럼 세션이 가세하며 활용 정정이 되었다. 이런 평가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억의 어떤 옛날 이름들 많이 지금 나와서 신났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 락의 역사를 좀 훑어볼 수 있는 의미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 책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는데 이 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앨범을 결산했냐면
1964년부터 2023년까지 정확히 60년의 시간을 결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 못 드린 그룹과 앨범이 정말 많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송골매도 없고 네.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몇 인지는 뭐 나중에 책을 통해서 확인. 조용필도 그렇고. 그럼요, 있죠. 송창식 네. 이런 분들 사실 악적인 요소가 되게 강하잖아요. 충분히 그죠. 들어올만 하고요. 네, 송창식님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약간 좀 시대가 좀 많이 옛날스럽죠. 네. 또요. 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네.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은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그냥 읽지 마시고요. 이렇게 선정된 음반을 찾아 듣기 쉽잖아요. 맞아요. 요즘 쉽죠. 음악을 틀어놓고 한번 들어보시면서 읽으시면은 네. 더 재밌을 거고요. 그렇겠네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예. 저는 이 책을 마지막 200위부터 거꾸로 1위까지 읽어나갔거든요. 네. 그렇게 카운트다운 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읽으니까 훨씬 네. 더 재미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거 마치고 들을 노래가 너무 많네요. 오늘 어떤 곡 좀 들으면 좋을까요? 네. 오늘 언급하고 싶은 노래가 너무 많아서 예. 도저히 한 곡만 고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PD님께 곡 선정을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박수정 PD가 이 곡을 올린 게 본인 픽이구나. 1위 들어야죠 우리가.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 지금 준비해 놨다고 합니다. 자, 한국의 락 명반 200장을 선정한 책 김도환 등 33명이 함께 쓴 로크 200 소개 잘 들었습니다. 자, 독서를 영업한다 작가 구한의 MD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